올해 영화계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화제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한쪽에선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로, 또 한쪽에선 스크린 독점 문제로 뜨거웠던 2006년 영화계 주요 뉴스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의 전영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영화계의 정말 가장 큰 이슈는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를 두고 영화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바로 7월 1일부터 기존 146일에서 73일로 스크린 쿼터가 이제 반토막이 나자 수많은 영화인들이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왔죠. 특히 한미 FTA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화인들은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한미 FTA를 다 함께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죠. 네. 바로 스크린 쿼터 축소가 된 시행 첫날인 7월 1일, 저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요. 광화문과 대학로에는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 김혜수 씨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인들이 시민단체 인사 2천여 명과 함께 가도행진과 피켓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서 울분을 토했었고요. 또 지난 2월 정말 매서운 추위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국민 배우 안성기 씨부터 시작된 1일 릴레이 시위를 계속 쭉 이어갔고요. 바로 7월 달에 이제 국민 감독인 임검택 감독까지 이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졌어요. 또 칸 영화제를 비롯해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등 수많은 감독들이 또 1인 시위를 했었고요. 네. 거의 모든 영화인들이 그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때였죠. 그렇죠. 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가장 우려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영화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영화 괴물, 또 왕의 남자는 정말 대박을 터뜨린 그런 영화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된 영화도 있으니까 스크린 쿼터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바로 지난해 12월 29일 개봉한 왕의 남자가 4월 18일 날 막을 내릴 때까지 무려 1,230만 명을 동원했어요. 굉장한 관객 수예요. 그렇죠. 괴물이 이 기록을 갈아치우기 전까지 그동안 이제 그 1위를, 한국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이제 7월 27일 날 개봉한 이제 봉준호 감독의 괴물. 거의 왕의 남자를 넘어서서 한국의 역대 모든 흥행 기록을 삼켜버렸죠. 네. 칸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자마자 개봉 당일 최다 관객을 동원했고요. 1일 최다 관객, 최단 기간 200만 돌파 등 그냥 흥행 기록을 모두 모조리 경신했어요. 그래서 상영 105일 만인 11월 8일 막을 내릴 때까지 1,302만 명. 과연 우리나라 영화가 1,300만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역시 관심사였는데 네. 결국 그것까지 넘어버리는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 괴물 정말 그 제목답게 정말 신기록들을 죄다 갈아치우는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반면에 스크린 독점 문제가 또 이 영화 괴물 때문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폭탄 발언을 한 김기덕 감독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괴물이 개봉 당시 620개 스크린을 잡으면서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김기덕 감독이 이제 자신의 이제 개봉 영화인 13번째 영화인 시간이 괴물보다 늦게 개봉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조차 못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한 배급 업체에서 우리나라 판권을 사서 그래서 개봉하는 그런 좀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에 우리나라 대해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거였고요. 김기도 감독은 이제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서 이러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괴물의 흥행은 한국 영화의 수준과 한국 관객의 수준이 최고점에서 만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좀 설화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통신사에 그 메일을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말을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사과를 드러냈고, 자신의 영화는 모두 쓰레기다. 또 한국 영화계에서 이렇게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당시 자료화면인데요. 네. 지금 그러면서 또 김기덕 감독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신의 영화가 시간이 20만 명을 보지 않으면 한국 영화에서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 그 말인즉슨 자신의 이제 기존 영화들이 이제 프랑스나 미국에서 20만 명을 이상의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은 2, 3만 명도 채 보지 않고
시간 역시 4만 명에 그쳤어요. 이제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김기덕 감독이 이제 또 다른 영화를 준비하는데 주인공을 이제 중국 배우로 이제 캐스팅을 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한 것처럼 개봉을 안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네, 이 괴물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한층 더 불거졌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올 한 해 6년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예, 사실 스크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사실 지난해 이제 영화 태풍이 개봉할 때만 해도 그때도 역시 스크린 그 독과점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네. 올해 특히나 더 불거지게 된 데는 그때만 해도 이제 중소 이제 배급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올해 메이저 배급사가 더 이렇게 모든 힘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스크린 쿼터가 축소됐다는 그런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기감이 더 고조되기도 했고요. 네. 괴물이 개봉할 즈음에는 바로 앞서서 이제 강호석 감독의 한반도가 개봉했었는데 두 영화의 스크린 그 수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의 60% 이상이 그 두 영화가 장악했거든요. 굉장한 숫자네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정치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법안까지 마련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민주노동당의 천연세 의원을 비롯해서 여야 이제 4명의 의원이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30% 이하로 줄이자라는 내용의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말들도 더 많았고요. 과연 이것이 뭐 초과상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우는 것은 아니냐 그런 네.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작은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영화를 좀 막아야 된다 제도적 장치로. 그런데 이제 그때만 이야기가 뜨겁다가 또 이 이야기가 좀 이제 수면에 가라앉고 또 법안 상정 자체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영화 괴물 참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또 스크린 독과점 문제까지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인기를 모았던 게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예상만큼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일본이 특히나 올해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영화 수출 시장이에요. 다른 나라에 파는 거 다 합해도 일본에 파는 것마다 그 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물도 지금 스크린 맨 처음에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박스오피스 7위에 올랐다가 9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라졌고요. 네. 지금 왕의 남자도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10위에 올랐을 뿐이고 웰컴 투 동막골도 우리나라에서는 800만이 봤는데 일본에서는 10위에 올랐다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일본에서 이제 한류 붐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일본에서 그 올해 개봉한 게 40여 편인데 박스 오피스에 상위에 올라온 거는 이제 최지우 씨가 주연을 한 열리지가 4위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천같이 한류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들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사겠다. 점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더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류의 거품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올 한 해 한국 영화계를 빛낸 인물을 꼽자면 아마 배우 이준기 씨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빛냈다기보다는 가장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야말로 로또가 당첨됐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왕의 남자가 이제 조그만 스크린에서 시작했지만 225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입소문을 타고 397개까지 늘어났어요. 거기에 흥행 성공에는 이준기 씨의 그런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네. 내쁜 남자 말 그대로 그 신드롬을 일으켰죠. 특히나 이제 이준기 씨를 좋아하는 분들은 눈화라고 불리면서 눈화요? 그렇죠. 이제 누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눈화라고 불리면서 왕의 남자를 10번 보고 20번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맞아요. 그 덕에 그 CF를 하면서 뭐 미녀는 뭐를 좋아해 이러면서 또 장안의 화제가 됐고요. 그야말로 이준기 씨는 이제 왕의 남자로 스타덤에 오른 뒤에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과 안토상을 말 그대로 싹쓸이를 했고요. 네. 또한 이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 역시 황상벌 이후에 뚜렷한 작품을 내지 못하고 빚쟁이에 쫓기고 그랬는데 빚을 모두 다 갚고 이제 CF에 나올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또 그 스타덤의 스타 감독이 되고 말았죠. 네, 이분들께는 아마 왕의 남자가 정말 효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 한 해 영화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스크린 쿼터 축소에도 굴하지 않는 작품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작품들이 내년에도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시작하고요. 전영화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